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일은 대한항공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 주가의 하락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저희가 중기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중기적인 전망은 어떨지, 또한 이 주가와 유가의 강의가 현재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항공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고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은 대한항공이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11선과 21선 위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이 추가적인 추세 상승에 좀 편조를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한항공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12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인데요. 이 대한항공의 주가를 조금 지켜보시게 된다면은 이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도 조금 성사가 되고 있고 이 구부 능선을 좀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시나리오는 이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상승해주는 그림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같이 저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금일은 미국과 이 영국이 이 그동안 홍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홍해 위협을 해온 이 예멘 후티 반군한테 처음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이 공습은 이렇게 공습을 했는데, 이것은 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공격해온 후티 반군한테 첫 번째로 미국이 가한 첫 번째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반격을 한 만큼 이런 중동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 거기에 대해 유가가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고 좀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유가 같은 측면은 이 대한항공의 주가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를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과 유가는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항공의 주가의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이 7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0월부터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유가와 대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유가와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좀 유가와 대조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의 측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자면, 유가 같은 경우 7월부터 9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94달러까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주가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9월 17일 기점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10월 19일부터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줘 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과 다르게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유가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유가의 측면은 대한항공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중동의 전쟁이 좀 발발하게 된다면은 최대 산유국들이 중동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 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이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주들이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이 새로운 기사가 있으면은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좀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일봉을 크게 보시면 그 흐름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하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기적으로 만약에 중동발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관해서 이 21,600원 선이 뚫리는 것도 한번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심해진다면 이 19,000원 선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둬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26,500원까지 한 10%, 여기서부터 전고점부터 10%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합병 같은 것이 좀 더 완료가 되고, 현재 유럽이 승인이 된다면은 미국과 일본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유럽의 승인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다시 미국이나 일본 둘 중에 한 나라라도 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26,500원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35%까지 3만원까지도 좀 열려있다. 31,000원까지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만원까지 35%가 좀 폭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근거 같은 경우 현재 유가겠죠. 유가가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지 않고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70에서 80달러를 유지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환율이겠죠. 이 환율에 대해서 이 항공사들은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유류비입니다. 이 유류비 주가를 달러로 결제를 하고 비행기 리스비도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또한 비행기를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구매 비용도 달러로 결제하는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환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쪽으로 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미국으로 가는 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 달러의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겠고, 이렇게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고 금리가 하락하는 포커스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대한항공의 35%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권유라고 봐드리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와 대한항공의 상방,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화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